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합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20여 년간 먼 나라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국의 하늘을 그 누구보다 그리워하셨던 분이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님. 영국 귀국을 한 후에 지금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언론인으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 이거 여쭤보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화 씨, 죄송해요. 홍세화 님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괜찮았어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오늘 길을 좀 헤맸어요. 그러셨어요? 택시 기사의 자격이 좀 없어졌네요. 아니, 왜냐하면 파리의 택시 기사분이 타신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당황하셨나? 어쨌든 저희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는 주 청취자분들 가운데 50 플러스 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그분들 가운데는 우리 홍세화님의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이 들수록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네. 무엇보다 또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라는 그 말씀하고 싶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책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해야 책도 잘 읽히죠. 네.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네. 사실은 홍세화라는 이 이름 석자를 유명하게 한 거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라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책에서 또 우리가 똘레랑스라는 용어, 관용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 대한민국과 또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게 좀 똘레랑스라는 게 생겼나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그리고 톨레랑스가 결국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네. 차이에 대한 용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어서 네.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보여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후퇴, 네. 또 남북 관계에 좀 더 나빠지고 있는 면, 네. 이런 면으로 보면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말씀 들으니까 참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걱정도 앞서기도 하고 비단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몇 분뿐이겠어요.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변화의 파도 앞에 엄청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를 이끈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촛불 집회를 꼽을 수 있을 텐데, 네. 촛불 집회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촛불 집회가 그래도 요즘에 우리의 문화를 많이 바꿔놨다. 예전과는 그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하나는데, 네. 저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예전에 한창 학생 운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20, 30년 전에 네. 그때 한창 학생 운동 많이 할 때 우리 홍세화 선생님께서는 달라진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확실히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거는 경찰이나 이런 국가의 공권력의 대응이 데모하는 시위에 나온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굳이 폭력성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네. 그런, 과거와 달리 그래도 어쨌든 긴 안목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돼서 이를테면 고문의 일상적인 고문이 없어졌다거나 네. 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그 촛불 시위도 그렇고 축제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 네. 굉장히 그 경쾌하고 발랄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과거에는 좀 엄중했던 네. 그리고 비장했고 네. 뭐 이런 차이가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는 이건 어떤 점에서 한국의 언론이 좀 그런 면을 부추긴 점이 있다고 보는데 네. 축제에는 일정 정도의 일탈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시위에는 당연히 일탈이 있어야 되고 그 일탈이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인데 뭐 성숙된 시민 의식을 보여준다 등등으로 뭐 청소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부추김은 그 시위의 그 카니발적 성격의 축제 성격인 시위를 지극히 좀 제약하고 있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디 좀 발랄하고 경쾌하고 한데 여기에 조금 더 일탈도 좀 곁들였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이 있죠. 네. 네. 뭐 방식은 뭐 좀 또 접근 방식도 달라졌고 다양해졌고 또 조금 경쾌해지고 발랄해진 면도 있지만 그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좀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인데 이는 이제 이 창조적 반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 창조라는 면은 있는데 반란은 좀 시위가 좀 그런 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네. 네. 자, 언젠가 그 저희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프로그램에 서울대의 송호근 교수께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개인의 공공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 뭐 베이비 그 50대라고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잖아요. 네. 먹고 살기도 바쁘게 살아왔고 그렇지만 이제는 좀 그들이 앞장서서 공공성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홍 선생님께서는 이제 50대 이상의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어른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더 뭐 지금 50대 된 분들이 많이 힘들게 노력을 했고, 네. 뭐 민주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룬 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거를 바로 자식 세대들이죠. 그걸 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이 50대 이후 이 세대들은 가령 뭐 학생 데모를 하고 그랬어도 대학 나와서 사회 나가면 일자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그랬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 가정을 이루고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점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토대들 이런 걸 마련하는 데에 이 기성세대가 좀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네. 송 교수가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같이 만날 것 같아요. 네. 공공성의 확충이랄까? 네, 그런 것이죠. 네. 아마 함께 하신 우리 뭐 50대뿐만이 아니라 40대, 60대 뭐 세대를 막론하고 좀 필요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1828 번호 쓰시는 분이군요. 자, 와, 너무 감격적입니다. 애들 교재에 짧게 실렸던 일부 문장만으로 똘레랑스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똘레랑스를 소개한 작가분이 제 귀 옆에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반갑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옆에서 함께 하니까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 기분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잠깐 제가 읽기 전에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새는 날, 그러니까 만 나이로 하랍니다. 만 나이로요? 예, 69이에요. 아, 그러세요? 우리 나이로 그러면 이제 70이신 거네요. 근데 아주 스타일이 멋지세요. 오늘 또 모자까지 이렇게 탁 쓰고 나오셔가지고 아주 멋지십니다. 제가 왜 연세를 여쭤봤냐 하면 제 이 글을 소개하려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를 꽤나 먹었지만 나이 먹기를 꽤나 거부하려고 한다.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는 게 주책 없는 일임을 안다. 장교는 나이를 먹으면서 진급한다. 사병은 나이를 먹어봤자 사병으로 남는다. 실제 전투는 주로 사병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사병으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나는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래된 옛날 얘기예요. 이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근데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요. 대강 읽으면 짐작은 가지만. 네, 그렇죠. 그게 이 현실에서 사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어떤 나이를 먹어가면 그에 따라서 목에 힘도 들어가고 태도도 바뀌고 이런 것에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꽤 오래됐고요. 특히 이제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 이런 면 쪽에서도 실제로 활동이나 실천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활동가로 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흐름에 좀 거기에 나름대로 좀 반기를 들고 싶었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간 뒤에 프랑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들 표현에 프랑스어 표현에 나이를 먹는 거하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꼭 늙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늙게 살지는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는 흔히 말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자, 그럼 본인을 돌아보시면 그때 이러한 결심이 잘 지켜지신 것 같으세요? 노력을 하죠. 항상 긴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역시 힘들죠. 그러세요? 힘든데 힘든 게 세상 만사가 힘든 게 의미가 있지. 쉬운 거는 의미가 없죠. 정말 구구절절에 너무 멋진 말씀만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나이를 거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또 좋은 점도 있긴 하죠. 그렇죠. 가령 이제 키케로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 현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남긴 저작 중에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번역도 돼 있고, 번역도 돼 있죠.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랍니다. 그 책을 보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역량도 떨어지고, 확실히 젊음하고 다른데 그 대신 채워지는 게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2000년의 격차가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결국 시대와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만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에게도 나이 들어갈 때 필요한 거는 이 힘이 소진되고 이런 것만큼 지혜로 채워야 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지식만을 추구해 왔던 것 같아요. 지식도 좋지만 지식 위에 지혜를 더 많이 쌓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6968님.
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파리에서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팬이신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세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홍 선생님께서 직접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레미제라블의 OST 중에서 One Day More. 네. 네, 우리 홍사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곡 레미제라블 OST 중에 One Day More 들었는데요. 노래 나가기 전에 방송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홍사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사실 우리 홍사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어쩌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지도자와 활동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주로 하시면서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혹시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좀 주류로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취향이 다른가 보죠. 네. 그것도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네. 글쎄 취향보다는 가치관의 문제일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네. 제가 사실 이 질문 들으면서도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주류다, 뭐 비주류다 이런 것이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다른 사람이 그렇죠.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보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주류이다라는 생각이 잠깐 질문 드리면서 했어요. 근데 주류는 아닌 게 맞고, 네. 근데 역시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네요. 망명자 있으니까 아웃사이더였고 네. 한국에 와서도 이게 좀 아무래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네. 적응을 제가 하려고 애쓴 것 같지도 않고. 네. 왜요? 삶 자체가 늘 그렇게,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 그 레미제라블의 OST 중에서 One Day More 이거 들으면서 이 곡을 왜 우리 선생님께서 신청하셨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냥 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는 네. 다 좋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레미제라블은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문고판으로 그 세 권짜리인데 네. 그걸 이제 이 불어로 이제 읽는다고. 근데 역시 그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뮤지컬로 나온 것이 한 6, 7년 됐죠? 네. 6, 7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7, 8년 됐나? 네.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 영화도 꽤 좋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홍 선생님 직함이 참 많아요. 명함에 다 쓰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직함이죠. 네.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뭐, 영원한 이 시대 현역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은행장으로도 활동하신다 그러길래, 무슨 은행? 어디 은행? 막 그랬는데. 장발장 은행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레미제라블 노래하고도,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되죠. 좋아하시나? 제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장발장 은행이란 게 어떤 건가요? 그게 국가에서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이 무거우면 징역형을 살게 하고, 네.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매기는데, 근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게 강제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시 감옥에 가서. 근데 그럴 분들 중에서 사정이 딱한 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그 벌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네,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은행이죠. 네.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생긴 지. 네. 한 400 몇십 명에게 이제 한 8억 넘는 돈을 대출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지 않게 됐죠. 네. 그런 걸 이제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은행 이름도 장발장으로 지은 것도 그런 네.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은식기를 갖고 도망쳤는데, 도망쳤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리엘 주교가 내가 은 촛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이런 네. 그런 네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에서 그 미리엘 주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겠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발장 은행도 그런 의미 거기까지 근접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은촛대의 의미 이런 걸 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중간중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9451님께서 선생님은 미운 사람을 다 용서하셨나요? 나이 들면 용서가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질문 하셨나요? 어렵죠. 네. 그리고 용서를 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 안 하는 편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죠. 용서 안 해도 용서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네. 글쎄,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그러면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꼭 그것이 내가 용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 아쉽지만 앞으로의 선생님 계획 많으실 텐데 계획을 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계획 없어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거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옷을 짓고 농사를 짓고. 네. 그래서 의식주가 다 짓다의 대상이어서 잘 지어야 하는데 저의 과제는 저를 잘 짓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네, 그렇죠. 내가 나를 잘 짓는다. 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성 토크쇼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의 저자인 홍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길바닥의 개미도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모두가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는 인도가 묻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란 게 있을까?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5876님, 장발장 은행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자세한 정보 얻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문자 주제, 나라를 위해 내가 한 일이었는데요. 456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출산이 전부이네요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 하셨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자, 7270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 3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서 국방 의무를 다했습니다. 1090님 자영업자입니다. 세금 열심히 냈습니다 하셨고요. 7984님 저는 외국에 나가면 나라 망신 안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시간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